예, 반갑습니다. 유상입니다. 예, 7월 19일 화요일 시사공감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탈북 난민 강제 북송 사건 관련해서 지금 파장이 만만치 않습니다. 네, 이 진상 규명을 반드시 해야 되고 책임자를 엄벌해야 되겠죠. 이 같은 사례가 다시 나와서는 안 되는 참 엄중한 일이고 참담한 일이기도 합니다. 네, 지금 미국 의회도 움직이기 시작했고 영국 쪽에서도 지금 만만치 않습니다. 자, 이제 서해 유족들은 이걸 이제 국제 법정으로까지 끌고 갈 모양인 것 같아요. 자, 일단 그는 서해 피살 공문이고 지금 강제 북송 관련해서 통일부에서 어제 동영상을 공개하면서 그 파장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예. 자, 그거는 지금 법치라고 하나요? 법률 절차에 따라서 지금 수사도 진행되고 있고 각종 조사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결말이 나겠죠. 자, 문제는 국회가 여전히 이 문제에 뒷짐지고 있다는 거죠. 이런 정도 사안이 되면 여야를 가릴 것 없이 그렇잖아요. 이게 인간의 보편적인 양식에 관계되는 거잖아요. 가릴 것 없이 국정조사 특검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집권당이라는 쪽에는 내분에 휩싸여 있고 이준석 리스크를 넘어서 권성동 리스크, 이제는 장제원 리스크까지 겹쳐서 지금 엉망진창 쑥대밭이 되고 있고요. 지금 똥오줌을 못 가리고 있습니다. 뭘 해야 할지 방향도 목표도 모두 다 실종된 정말 듣보잡 집권당의 행태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계속해서 황당 궤변으로 지금 일관하고 있고, 도무지 이성이라든지 양식이라는 게 있는지 없는지 짐작할 수 없는 집단들, 정말 국회의원이라고 하기는 나쁘끄러운 그런 집단들, 지금 망언을 넘어서서 이제는 거의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 같아요. 말 한마디가 정상인 게 없어요. 여러분 보시면.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이게 누가 봐도 국회가 국회다울게 돌아가려면 최소한 신용이라도 해야 되죠. 국정조사를 하자라는 소리가 나와야 되죠. 예? 또 특검이라도 하자는 소리가 나와야 되죠. 이게. 그래야 이게 여당이고 야당이고 정당이고 국회가 되는 거죠. 이렇게 최소한의 기본적인 정치적 양식도 인간적 일말의 양심도 모두 저버리고 있는 그야말로 밥도둑들일 뿐입니다. 나라 살림만 축내고 기관을 장악하고 있는 일종의 직무태만형 점거농성이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잖아요. 원구성도 안 하고 있고. 자, 이러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경제 위기는 점점점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나라 국가는 외환 보유고는 점점 거들나고 있고 대비책은 어떻게 수립되어 있는지 걱정이고 그렇습니다. 이 와중에 감염병은 하루가 다르게 확산세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자, 어제 오후 9시 기준으로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다시 7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어제 오후 9시 기준으로 전국 17개 시도의 코로나 신규 확진자 집계 상황을 보게 되면 7만 497명, 그러니까 7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 7만 명을 넘어선 수치는 원래 4월 26일이죠. 4월 26일 이후에 83일 만에 가장 많은 수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7만 명 수치는 한 주 전, 일주 전 수치의 약 2배라고 합니다. 일주일 전에 같은 시간대에 3만 5,805명이었다고 하는데 3만 4,692명이 늘었으니까 그보다 더 많은 숫자니까 2배 정도가 증가한 일명 더블링 현상이
지금 빚어지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8월이 가기 전에 하루 확진자 2, 30만이 쏟아지지 않겠냐라는 조심스러운 예측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뭐 과학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무슨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도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확한 근거를 갖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자기 희망사항, 그냥 자기 소신을 이야기하는 거지. 이게 뭐 특별히 과학적 근거가 있어 보이지 않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받는 느낌인지 그렇습니다. 네. 내년 봄쯤이 되면 엔데믹이 올 거다. 이 엔데믹 이야기 언제부터 했습니까? 얼마나 참 한심한 이야기입니까? 지금 뒤돌아서서 우리가 빤히 보이는 이야기잖아요. 오미크론 전파력은 빠르지만 치명률은 낮다 그랬어요. 근데 실제 죽은 사람 숫자는 치명률이 높다고 델타 변이 뭐 그 이전에 S변이 무슨 변이 이야기할 때 그때 보다가 지금 한번 보십시오. 일일 사망자 숫자, 월별 누계 사망자 숫자가 10배 이상 늘어났어요. 근데 치명률이 낮다 그래요. 이게 전혀 데이터하고도 안 맞잖아요. 버젓이 데이터가 있는데 그걸 무시하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희망상 자기 그냥 감각을 이야기하는 거지 전문가라는 이름만 얹어서 이야기하는 거지 우리 일반인의 상식을 뭐 별로 벗어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뭐 대단한 전문가도 없는 것 같고 딱 부러지게 그냥 뭐 그걸 전공했죠. 어, 그렇잖아요. 뭐 요즘 사회에 뭐 대학 정도 공부, 고등교육 안 받은 사람 누구 있나요? 그거 전공했다고 해서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예? 길 가다가 돌뿌리에 차이는 게, 발뿌리에 차이는 게 전부 박사, 석사인데, 석박사인데, 아니, 그게 뭐, 무슨 뭐 전문가다운 소행을 해야 전문가인데 말이죠. 지금 그래요. 그냥 이렇게 그냥 참 마구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어떤 의미에서. 그냥 뭐 마이크 들이대면 그때그때 떠오르는 생각대로 즉흥적으로 뭐 요새 유행이잖아요. 요새 유행이잖아요. 도어 스태핑. 예. 그냥 눈길 마주치면 말 들으면 그냥 던져 나가는 그런 뭐 즉문즉답이죠. 즉문즉답. 예, 참 표현 또 재미있습니다. 그죠? 그럴 정도로 능통한 전문가도 별로 보지 못했는데요. 지금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도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예, 지금 이제 뭐 진짜 하루가 다르게 예, 뭐 이름하여 더블링이죠. 뭐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미국도 다시 실내 마스크를 착용하라 권고하는 지경에까지 왔습니다. 늦었죠. 늦었습니다. 예, 그렇죠? 지금 이렇습니다. 3주째 지금 우리나라 같으면 3주째 매주 2배씩 늘어나는 전주에 비해서 2배 또 2주에 비해서 2배 이렇게 계속 지금 3주째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드디어 7만 명을 돌파하고 있습니다. 일일 확진자 수가. 네. 여기에 또 이제 새로운 감염병 소식도 전해지고 있죠. 마버그 바이러스라는 예. 뭐 이거는 지금 현재로는 뭐 큰 위협은 아닙니다만 이것도 간단치 않다라는 거죠. 이런 새로운 신종 위협 요인이 계속해서 있다. 이게 어떤 자연현상에서 어떤 현상이 빚어질까라는 거죠. 아프리카에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 전파되고 있고 변이가 되고 있으니까요. 이런 바이러스하고 결합이 되어버리면 우리가 예상할 수 없었다. 원래 진화라는 게 진화의 방향이라는 게 없잖아요. 럭비공 튀듯이잖아요. 어디로 튈지 모르는 게 진화라는 거잖아요. 자, 이 전부 다 인수 공통 감염 바이러스예요. 마버그 바이러스나 코로나 바이러스나. 그렇죠? 동물도 감염이 돼요. 지금 소위 반려동물에 관련된 연구 성과가 조사가 나와 있지 않아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초기에 막 유행하고 할 때 홍콩이라든지 유럽의 밍크라든지 이 가축을 감염됐다고 도살하는 사람에게 또 이렇게 옮길까 봐서 도살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게 지금 정확하게 역학조사가 안 돼 있어 그렇지 반려견을 통해서 전파될 수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게 인수공통이라는 건데
예, 이런 어떤 뭐 오늘 전해지는 소식으로 보게 되면 마버그 바이러스라는 치명률이 뭐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편차도 워낙 많습니다. 이 편차라는 게 그거겠죠. 개인의 기본적인 기초 체력이나 건강 상태와 연관이 있겠죠. 소위 면역력과 연관이 있겠죠. 뭐 낮게는 22%에서 높게는 88%까지 치명률이라 그러니까 마버그 바이러스도 이 독일에서 처음 발병된 거잖아요. 1967년도. 독일식으로 하면 마르부르크지요. 마르부르크 지역에서 첫 환자가 발생되면서 그 지역 이름을 따서 마버그라고 영어식 이름으로 붙여서 바이러스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것도 인수공통인데 이런 우리가 알지 못했던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미 알고 있는 바이러스 간에 그렇죠. 우리 인간도 보게 되면 종래혼이 갖고 있는 문제가 많으니까 족외혼을 한 게 되거든요. 얘들도 진화를 하다가 자기 진화, 자체 내부 진화를 넘어서 족외혼식으로 교잡을 할 수도 있죠. 자, 그렇다면 정말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럭비공 튀듯이 진화의 방향이 흘러갈 수도 있다는 거죠. 벌써부터 이야기하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더 이상 코로나라는 그런 어떤 알파벳명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하부 변이 이 상태를 이제는 거의 벗어난 것 같다. 임계치 온 것 같다. 이제는 새로운 알파벳이 필요한 전혀 다른 종으로 진화할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이야기도 조심스럽게 하잖아요. 자, 이게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당장 지금 보십시오. 고물가, 원자재가부터 해서요. 고물가, 인플레, 금리, 고금리, 거기다가 또 환율요. 이 환율이 어떤 영향이 미치냐면 국내 원자재가, 소비자가에 직접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그렇죠? 물건 하나를 사오기 위해서는 더 많은 우리 돈을 지출해야 되는 거니까 같은 1달러짜리를 사오더라도 이전에 1,000원 주면 되었던 게 1,300원 줘야 되고 이러니까 이쪽 주머니가 더 축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될까요? 소비자 물가 상승 요인이 되겠죠. 예. 그러면 이게 인플레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점점점 주머니가 가벼워지는 털리는 현상이 생기게 되죠. 자, 이 상황에 지금 또 코로나가 이렇게 폭발적으로 신규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되면 또 소위 말해서 영세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은 불안하기 시작합니다. 거리두기, 영업 제한. 지금 뭐 거리두기, 영업 제한을 풀어놓는다 하더라도 사람들의 일단 활동량이 줄어버리니까요. 유동인구가 줄어버리니까 장사가 안 되겠죠. 너도 나도 몸조심하는 분위기가 되면 장사가 될 수가 없죠. 경기가 위축될 수밖에 없죠. 겨우 조금 이렇게 살아나나 했던 소비, 이게 좀 더 꽁꽁 얼어붙어 버리겠죠. 자, 그러면 이게 지금 어떻게 될까라는 거죠. 자, 금리는 올라갑니다. 매달 돌아오는 월세는 꼬박꼬박 돌아와요. 내야 할 제세 공과금들은 다 소비자 물가는 다 오르고 있어요. 조달해야 할 원자재 값도 오르고 있어요. 인건비도 오르고 있어요. 이제는 소상공인들의 연쇄 자영업자들이 더 이상 줄이고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자기 가족들이 다 나와서 일을 해도 일감이 없어요. 자, 이런 지경입니다. 그렇죠? 금리가 지금 6%입니다. 주담대만 하더라도. 네, 금리가 체감금리죠. 7%대에 들어가게 되면 이 지금 이자 돈을 못 갚는 사람만 원리금 못 갚는 사람만 최소 190만 명 이상이 될 거라는 통계가 나오고 있잖아요. 자, 이 상황에서 금융노조는 월급 7.2% 인상해달라고 지금 현재 예, 쟁의 행위를 하고 있어요. 예. 자, 오늘 뭐 그 이야기도 좀 할 겁니다. 대우조선 점거농성 사태 이야기 할 겁니다. 예. 지금 이렇습니다. 이게 간단치가 않죠. 자, 여기에 참 갑갑합니다. 이참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데 백면서생식 참 배부른 거죠. 고생을 안 해본 거죠. 현장을 이야기하면서도 현장을 모르는 거죠. 어? 모르는 거죠. 그렇게밖에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제가 계속 지적합니다만 정말 말뿐이다. 전체 생태계를 보지 않는다는 거죠.
물론 본다라고 자기네들은 이야기하겠지만 비춰지는 전해지는 그 느낌으로는 전혀 공허한 이야기만 자꾸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경제 정책의 방향을 몰라서 못하나요? 실천을 안 하는 게 문제잖아요. 문재인 정권은 실천할 의지가 없었어요. 노조 편을 들겠다라고 했고 실천을 안 하겠다라고 선언을 한 거예요. 지금 같은 변양균의 책을 놓고 지금 해석을 하는 방식 가지고 지금 다투는 거잖아요.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참 윤석열 정부 딱해요. 그 책, 변양규의 책을 두 번 읽고 아차 이 사람이다. 그래 이 사람이다. 아차라기보다 그래 이 사람이다 하고 변양규의 아,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 변양규의만한 기본적인 경제 지식을 안 갖춘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을걸요. 어느 정도 식자층이라면. 뭐 그게 그쪽을 전공했던 경제학을 전공했던 안 했던 교양 대학 교양 수준의 경제학 원론 수준의 지식만 갖고 있어도 변형주의 정도의 그런 생각을 못하는 사람 누가 있을까요? 지금 한국 상황에 대해서 변형주의가 쓴 책 지금 최근에 대통령실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경제고문이라고 지금 변형주의를 앉혀놨다는 거잖아요. 여기 지금 예산 쓰고 있는 거잖아요. 이 사람한테 지금 예산 써가면서까지 자문을 받아야 될 정도로 윤석열 정부가 허약하나요? 그렇지는 않다고 보는데 이런 뭐라 그럴까요? 공허한 메아리 몰라서 못하는 거 아니잖아요. 실천이 문제잖아요. 실천이 뭐가 문제나요? 외국인들도 지적하잖아요. 강성 노조가 문제잖아요. 기업가 정신을 압도하고 있는 막가빠식 묻지 마. 노조가 문제잖아요. 노조가.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문제잖아요. 이게 지금 변형규 기업가 정신, 백날 이야기한 대로 기업가 정신이 살아날 수가 있나요? 규제 개혁? 그거 기업에서 아무리 올려봐야 얼마나 될까요? 당장 배째라식으로 노조원 하나 들어놓으면 모든 라인이 올스톱 돼버리는데 그거 하나 해결 못하는 무기력한 공권력 아무것도 안 하는 아무것도 못하는 이게 문제지 몰라서 못하나요? 꼭 변양규의 책 봐야만 하나요? 답답해요 여러분. 변양균이 심심했겠지 뭐. 네, 뭐라도 해 자기 나름대로 살아야 되니까. 네, 2017년에 낸 소위 경제 사회 분야 규제 개혁 과제를 담은 경제 철학의 전환이라는 책 이걸 두 번 읽고 나서 변형규의를 지금 대통령실 경제 고문으로 앉혔다라는 거잖아요. 변형규의가 이야기하는 그 책에 담긴 내용을 문재인은 다른 쪽으로 했고 윤석열은 또 다른 쪽으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문재인은 변양규가 그 책에서 이야기한 그 소위 문재인 정부 초기 필독서였다 그래요. 이게 이제 노무현 정부의 기획예산처 장관을 했고 그다음에 청와대 정책실장을 하다가 2007년도에 신정아 사태, 신정아 학력 위조 뭐 등등 하다가 이제 변양규하고 연애 사건이 터진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은 쫓겨난 건데 그만둔 건데 어쨌든 그 노무현 정부 인연으로 문재인 정부의 필독서가 됐다는 거죠. 2017년에 낸 변양균의 이 책이. 근데 문재인은 그 책과는 거꾸로 했다는 거잖아요. 예? 혁신이라는 방향 보다가는 세금 뿌리기, 세금 막 갈취해가지고 뿌리는 거, 헬리콥터 작전으로 갔다는 거잖아요. 근데 윤석열이는 헬리콥터 안 하고 이제 혁신하겠다는 거잖아요. 아니 지금 이 시절에 한국 사회가 나아갈 방향, 경제 방향을 몰라서 못하나요? 변양균의 이 책 아니면 한국 경제를 한국 사회를 끌어갈 수가 없나요? 답답한 윤석열 정부
윤석열 씨 정말 깝깝합니다. 뭐가 문제인지 모르나요? 오늘 지금 또 법원 판결이 나도 콧방귀 끼고 늘어붙고 있는 저 어떡할 거예요? 뭐 법원은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어떡할 거예요? 법원도 지금 정신 나간 거죠. 지금이 70년대 지금 어때 뭐 전태일 분신하던 그 시절인가요, 지금? 예? 청계 피복 노조가 하던 정말 노동법도 없고 법칙이라는 어떤 틀도 없고 아무것도 하소연할 수 없었던 그런 시절에 지금 노동 현장인가요? 이런 정신 나간 법원. 그 우리 사회는 인정이 너무 넘쳐요, 때로는. 너무 공부를 안 하는 것도 문제고. 문제를 뻔히 알고 그 요점을 뻔히 알면서도 실천 안 하는 윤석열 정부, 화물연대 파업에서 완전 백기투항했잖아요. 장관이 나서라. 아니 장관이 뭔 말하면은 자기가 말 뒤집어 버리는데 무슨 장관이 뭔 말을 함부로 소신 있게 할 수 있겠어. 뭔 말하면 버럭버럭 성질만 낸다는데 뭐 자세한 현장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제가 짐작하는데 그런 이미지가 지금 만들어져 있잖아요. 이거 지금 슈페터 이론을 몰라서 케인스 이론을 몰라서 지금 이거 못하나요? 이거 경제 원론의 기본적인 대학 교양 수준이잖아요, 여러분. 예? 지금 얼마 전에 자꾸 한 조순의 경제 원론만 읽어도 아는 거잖아요. 조순 뒤에는 박홍립인가요? 예. 뭐 우리 때 우리가 대학 다닐 때는 조순의 경제 원론이었습니다만 뭐 거시경제, 미시경제 나눠서 공부를 안 해도 이거는 기본이다. 아니 슈페터 창조적 파괴 누구 모르나요? 기업가 정신 누구 모르나요? 우리가 살 길이 그거라는 거 누가 모르나요? 그게 안 되게 여기저기 강성노조라는 한 축이 있고 규제라는 한 축이 있잖아요. 규제를 풀어준다 그러면서 자꾸 옵션을 걸고 해가지고 자꾸 행정이 기업 위에 올라 걸터앉는 관치경제가 문제잖아요. 관치금융, 관치경제, 관치 이게 문제잖아요. 썩어 빠진 관료들 이게 문제. 이거 하나 해결하지 않으려 이제 뭐 시행령 규제를 풀겠다 그래요. 국회가 저렇게 막혀 있으니까 국회 저렇게 막힐 일이 없잖아요. 지금 선거 무결성 문제, 뭐 지금 재검표 문제, 7월 28일 이제 첫 재판 결과가 나온다고 지금 그동안 그쪽 활동을 하던 사람들은 지금 상당히 좀 고무돼 있어요. 일단 이게 뭐 이 나라가 그냥 요절이 날 건지 기사 회생할 건지 부채도사 부채처럼 지금 갈려 있는 판결이 7월 28일 연수구을 첫 선거 무효소송 선고 공판이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죠. 7월 28일 서초 대법원 오후 2시 법정에서 있다는 건데 이거 지금 4.15 총선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거 선거 무결성 관련해서 그렇게 좋아하는 검찰 수사 이미 고소 고발된 것부터 해서 지금 집권했으니까 감사원 감사 직무감사를 하든지 해가지고 이거 정리하면은 국회 그냥 일순간에 정리할 수 있는데 무슨 쪼물락쪼물락 시행령만 만지고 있나요? 몰라서 못하나요? 안 하는 거잖아요. 비겁하게. 나랑 상관없으니까. 자칫하면 내가 이끌고 있는 이 정부에서 부정선거를 한 것처럼 그 조직을 거느린 것처럼 나한테도 파편이 튈 수 있다는 그 보신주의 때문에 안 하는 거지. 몰라서 못하나요? 그 많은 사람들이 황교안 전 지금 현재 국힘당 전신인 미래통합당 그 미래통합당 하면서 황교안 대표는 정말 역사적으로도 비판받아야 돼요. 지금 이제 부정선거 운동하면서 상당히 좀 자기 속죄를 하고 있는데 그 형편없는 떨거지들 그 지금 좀 바른정당 애들 그 데리고 들어와서 세보수계 애들 데리고 들어와서 지금 현재 국힘당이 이 꼬라지가 돼 있는 거잖아요. 네? 그게 황교안 대표 책임이 있죠. 뭐 빅텐트니 통합이니 하면서 그 쓰레기들 데리고 들어와서 지금 이제 엉망진창이 돼 있는 거잖아요. 이 집권당 꼬라지 한번 보셔요 지금. 국힘당 꼬라지 한번 보셔요. 몰라서 못하나요? 안 하는 거잖아요. 노동 몰라서 못하나요? 안 하는 거잖아요. 법 집행, 법과 원칙이라고 이야기해놓고 야바위 타협하고 치웠지. 백기투항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 하는 거지. 지금 이 시절에 가장 큰 아킬레스건이 뭐겠어요? 공무원 조직이죠. 지지율 떨어지고 있겠다.
월급 올리도라는 거예요. 철밥통들. 자, 그다음에 금융이야. 이제 물류 해봤으니까 재미있어. 이제 돈줄이야. 금융이야. 우리도 월급 올리도 철밥통들. 어떻게 할 거예요? 법과 원칙 지킬 거예요? 대우조선 보셔요. 법원 판결 꼬라지 보셔요. 뭐 하루 퇴근 명령 하루 안 지키면 300만 원, 300만 원요. 애 껌값처럼 여겨요. 진짜 아닌 말로 애완견 껌사도 한다는 게 그게 노조 돈이에요. 노조 금속 노조 예산이 얼마인지 알아요? 하루에 1억 6천만 원이에요. 하루에 1억 6천만 원. 300만 원 껌값이에요. 그걸 가지고 지금 점거농성 프로라고 법원이 판결이라고 하고 있어요. 가처분 결정이라고 하고 있다고. 한심한 법원. 지금 청계 피복 노조인 줄 알아요? 지금 노조가? 이런 정신 나간 법원. 법원 그렇게 속썩인다 쳐요. 공부 안 하고 세상 어디로 흘러가는지 모르고 맨날 대접받고 법대 위에 앉아서 그냥 호령하듯이 그 낡은 법조문 해석하는 거 그것만 겨우 하고 앉아 있다고요. 네? 사법부 적고라지야. 행정부라도 정신 차려야 될 거 아니야. 윤석열 정부 뭐예요? 몰라서 못하는 거예요? 아니, 불법이잖아. 공권력 집행 왜 안 해? 국가 원칙이라며. 그러면 이제 소송할 거예요? 세월 없이? 자, 그러다가 또 돌발 변수 생기면 또 야바위 야합하고 다 풀어줄 거잖아. 문재인 정권 때 방역 수칙 어겼다고 민노총 위원장 구속해서 어떻게 했어요? 집행유예로 풀어줬잖아. 이런저런 제목으로 들어갔는데 집행유예 다 풀어주잖아. 어차피 풀어줄 거니까 얘들 버릇만 자꾸 나쁘게 길들이는 거지. 뻔히 아는 거 이미. 너들 그래봐야 별 수 없다. 우리가 이긴다. 배째라는 거잖아요. 아니 어느 집단 어느 국민 할 것 없이 모두에게 다 적용되는 특히 힘없고 빽 없는 약자들한테는 그렇게 엄한 대한민국 법치가 왜 이들한테는 이렇게 아무 맥을 못 쳐? 그걸 몰라서 못하나요? 우리 국민들이 기대한 게 뭐예요? 지금 뭐 터져 나오는 여러 가지 자본들 구설들 그걸 떠나서도 국민들이 기대한 게 뭐예요? 그걸 몰라서 안 하나요? 안 하는 거잖아요. 근데 무슨 뭐 변양균이 고문 안 치면 그게 해결이 되나요? 에? 슈페터 이야기하면 해결이 되나요? 뭐 장관이 나서라 그러면 장관이 어떻게 할 수가 있나요? 정부가 분명한 스탠스를 취하지를 않는데 무슨 일개 장관이 뭘 하겠다는 거예요? 장관 뭐 말해봐야 돌아서면 허탕인데. 이런 분위기 누가 만들었나요? 이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고 있습니다. 예. 말은 다 알죠. 지금 단기적인 경기 부양책, 소위 뭐 케인즈 정책이 단기적인 것도 아닙니다만 일단은 평가는 그렇게 하죠. 그죠? 공황을 극복하게 된 소위 유효 수요 이론이잖아요. 예. 이게 한국에 적용하기 어렵다. 왜 요소 요소에 지금 한국 정부는 잘 써먹고 있잖아요. 지금까지 케인즈식 정책을 많이 해왔잖아요. 경기 부양책 해왔죠. 그걸 해왔기 때문에 재정 건전성 문제가 계속 늘 문제가 됐던 거잖아요. 때로는 금융정책으로, 때로는 실물정책으로, 소위 재정정책으로 케인즈 정책을 많이 써왔죠. 약방의 감초처럼 써왔죠. 즐겨 써왔죠. 언제 한국 사회에서 슈페터식의 혁신 정책을 해왔나요? 말만 늘 혁신이었죠. 어떤 의미에서는 개발 독재 시절 때 박정희가 가장 잘한 게 슈페터란 말이에요. 기업가 정신이잖아요. 뭐 특혜니 뭐 무슨 뭐 독재니 이야기 경제 독재를 개발 독재라고 그러죠. 뭐 정치 독재 빼더라도 유신 독재를 빼더라도 박정희가 제일 잘해왔죠. 모두가 반대해도 해야 할 거다고 장래적 비전을 갖고 밀어붙이고 그게 지금 오늘날의 한국 경제를 일군 거잖아요. 아, 그 뒤에 어떤 놈이 뭐 김대중이가 했나요? 노무현이가 했나요? 김영삼이가 했나요? 어느 놈이 했나요? 네? 자, 지금 이제 고물가 시대입니다. 전두환이 그렇게 욕을 하지만 뭐 그런 분야에 그 비판은 두자고요. 전두환이
물가 정책, 경제 정책만큼 확실히 잘했잖아요. 그 당시에 내각 인선 아웅산에 가서 다 죽여버렸지만 그것도 뭐 응? 전두환이가 죽인 게 아니라 김일성이가 죽였지만 김정일이가 죽였지만 그 정말 서석준 장관부터 해서 기라성 같은 인물도 다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외무장관 이런 사람들 우뚝한 인물도 그렇게 인재를 발탁하는 안목이 있었다고. 그 경제정책을 하는 안목이 있어요. 사교육 해결 다 했잖아요. 어쨌든 뭔 문제가 있었나요? 적어도 경제에 관한 전도가 잘 했잖아요. 아닌 말로 뭐 문민정부니 뭐 무슨 정부니 그렇게 거품 물고 이야기하지만 똑바로 하는 게 어딨나요? 지금 한번 보십시오. 나라 다 거들 내놓고 산업 현장 다 엉망진창되어 있지 뭐가 되었나요 지금? 무법 천지를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무법 천지를. 이 총체적 이걸 뭐 부패라고 해야 되나요? 비리라고 해야 되나요? 완전히 정말 듣보잡 나라를 만들어 놓은 게 이놈들이잖아요. 지금 윤석열 정부 이거 몰라서 못하나요? 변환규의 10마디 말, 100마디 말이 필요 없다고. 그렇지 않나요? 그 경제고문 자리 그 필요 없다고. 그 왜 예산 낭비하는? 그 돈이 있으면 불우유토끼 하라고. 어? 사회적 약자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을 하라고. 그 돈만 하더라도. 적어도 1년에 최소한 연봉 억대는 죽일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런 사람, 그런 퇴물한테 뭔 자문을 얻을 게 있어요? 그러면 책을 읽고 감동받으면 책만 보든지. 갑갑합니다. 갑갑합니다. 지금 한번 보십시오. 네? 한덕수 체제 하에서 강요가 보이나요? 네? 존재감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 많은 장관들 존재감이 하나도 없잖아요. 기껏해야 세제 무슨 뭐 이야기하면서 추경호 여러분 추경호 글쎄요. 좀 아시는 분들 아시죠? 네? 갑갑합니다. 여러분 갑갑합니다. 정말 갑갑합니다. 사람이 이렇게 없냐. 사람을 너무 안 찾는다. 너무 그냥 편하게 아는 사람들. 절실하지 않아. 절박하지 않아. 그냥 생각뿐이야. 그랬으면 좋겠다는 희망사항만 갖고 있는 거예요. 절박해 보시오. 윤석열 정부의 절박성이 너무 안 보여. 간절하지 않아. 그냥 그랬으면 좋겠다는 거야. 늘 엘리트 집단 속에 있던 리더, 보스. 그 생각은 엘리트들 눈빛만 마주쳐도 한마디만 하면 촉촉촉 돌아가죠. 그런 검찰과 같은 그런 어떤 고급 엘리트들이 아니잖아요. 지금 관료들이라는 게. 지금 보세요. 대통령실에 들어가 있는 사람 아무리 대통령실에 자기 반경 내에서 좀 일정 정도 자율권이 인사의 자율권이 있다 하지만 전문성이 하나도 없잖아요, 여러분. 다단계 하던 인간들이 들어가 있고 어느 날 갑자기 참 깝깝해요. 네? 뭘 하겠다는 거예요? 뭐 그 한두 개 가지고 이 이야기까지 옮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뭘 하겠다는 거예요? 예? 지금 변양규의를 끌어들이지 않으면 이런 이야기 못 하나요? 이거 몰라서 못 하나요? 예? 재정 만능주의 환상 그거 모르나요? 윤석열 문재인 정권 5년 동안에 절절히 지긋지긋하도록 보고 느낀 거고 치를 뜬 거잖아요. 이 지금 나라 거들나인 거잖아요. 이 몰라서 못하나요? 문제 요점은 딱 하나잖아요. 산업 현장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게. 소위 말해서 경제의 3주체들, 가계, 기업, 정부 이게 잘 서로 협력하고 돌아갈 수 있게 화기애애하게 만드는 그런 여러 가지 정책들을 할 수 있는 게 많잖아요. 일단 기업 내만 보더라도 노사 간, 정부 간, 노사정 이 원칙이 뭐예요? 원칙을 분명히 세우라고. 그게 법과 원칙이라는 거잖아요. 상식이라는 거잖아요. 이 지금 현재 민노총이라고 대변되는 이 산업 현장의 노조들 행태들이 이게 상식에 부합하나요? 법과 원칙에 부합하나요? 윤석열 정부 그걸 하겠다고 그걸 하라라고 정부를 우리 국민들이 당신을 선택한 거 아니에요? 그 못해서 못한 거예요? 화물연대 파업 때? 안 한 거잖아. 지금도 안 하고 있고. 근데 무슨 놈의 혁신, 무슨 기업가 정신.
말은 좋아요. 불법은 종식돼야 하고 법치는 확립돼야 한다. 말은 좋아요. 그걸 몰라서 못하나요? 안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안 하는 거잖아요. 슈페터 몰라서 못하나요? 무슨 공급이 혁신을 낳는다? 기업가에게 이런 환경 속에서 네? 연구개발 투자를 하기도 급한 이 상황에서 기업의 흥망성쇠가 백척간두에 서 있는 이 상황에서 노조 저렇게 마구잡이로 저렇게 풀어놓고 뭘 하라는 거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해라는 거예요? 죽으라는 거예요? 정부는 단 한 개도 못하면서 빤히 보이는 것도 안 하면서 무슨 엄청난 계획을 하겠대요, 여러분. 지금 보세요. 선거 무결성 그렇게 이야기해도 그 세력들의 여러 같은 지지, 상당한 지지를 갖고 윤석열이 당선된 거잖아요. 0.76% 차라고 하는데 부정선거 문제 뭐 이런 거 떠나더라도 좋습니다. 객관적으로 0.76이라고 합시다. 그 세력이 없으면 윤석열 됐나요? 안 됐잖아요. 그 어떤 의미에서 열렬 지지층이자 상당한 핵심 지지층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다 외면하고 무시하고 있잖아요. 그 쉬운 선거제도 개혁하는 거다. 이건 그냥 땅 짓고 헤엄치기인데 이것도 못하면서 그 어마어마한 노동개혁, 예? 연금개혁을 한다고요? 교육개혁을 한다고요? 꿈 같은 소리죠. 그러니까 좋은 말만 하는 거야. 뻔히 알 텐데 안 하는 거지. 본질은 두고 격까지만 건드리는 거지. 변죽만 울리는 거지. 죽 쓰는 거죠. 그러니까 죽 쓰는 거지. 지지층 떠나는 거지. 아니, 저 자식 하는 꼬라지 보니까 싹수가 노랗다. 날 샜다. 기대 접었다.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지금 뭐라고 뭐 인재라고 데리고 오는 게 변양교육 뭐 이런 거요. 예? 뭐 있어요? 지금 한번 봐요. 김무성이, 김한길이 이런 사람들 이야기면 지금 뭐 아니 지금 언제 김한길이야? 언제 김무성이야? 언제 변양균이야? 언제 한덕수야? 도대체가 지금 노인정 차리겠다는 거예요. 재활용 센터를 차리겠다는 거예요. 하수 정말 처리장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정도. 보자 하니까 정말 가관이야. 아니 급기야 지금 언론을 통해서 지금 언론 플레이를 하는데 무슨 변양균 정책 고문? 갑갑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소리 듣는데 기절을 하는 줄 알았어요. 변양균 뉴스 나오는데 강제 북송 이야기 뉴스 속에 슬쩍 끼우는 거잖아요. 어떤 의미에서. 예? 탈북어민 강제 북송 그 뉴스가 한창 터져 나올 때 변양균을 대통령실 정책 고문으로 경제 고문으로 그 뉴스를 물타기로 집어넣은 거잖아요. 어떤 의미에서. 예? 서해 피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그렇게 난장판을 칠 때 하태경이 예? 문재인 방탄법 슬쩍 끼워 넣듯이 집시법 개정안 끼워 넣듯이 지금 그 작단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지금 윤석열 정부 구성원들이. 네? 이준석이 그 난리를 쳐가지고 정리정돈을 겨우 수습 하나 했는데 권성도이 지금 분란을 찌고 있잖아요. 당대표 해먹겠다고 지금 저 노름을 놀고 인사분란까지 지금 일으킵니다. 저거 명백하게 청탁금지법 위반해서 지입으로 이야기한 거잖아요. 내가 압력을 넣었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아니, 실행자가 직접적으로 실토를 한 것 이상의 명확한 증거가 어디 있어? 압력을 넣었다고 하잖아. 그러니까 아차 싶으니까 지금 장제호이가 말이 거칠다. 이렇게 이제 나는 추천을 받았지 청탁받은 적이 없다. 압력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지금 버티는 거잖아요. 자칫하면 지한테까지 불똥이 뜰 것 같으니까. 압력받았다. 그냥 둬버리면 이게 청탁금지법에 다 엮여 들어가는 거잖아요. 추천이면 빠져나가지만 지금 그러는 거죠. 이 꼬라지입니다, 지금 여러분. 몰라서 안 하나요? 윤석열 대통령? 어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윤석열이 지금 윤석열이라고. 당신 몰라서 안 하는 거예요? 뻔히 알잖아. 괜히 자꾸 애둘러서 변주만 올리는 거지. 본질을 모르시나고. 지금 변양교육이 왜 필요하냐고. 우리 국민이 변양교육 들고 와서 자꾸 이렇게 언론 플레이 하라고 당신을 지지한 거예요? 윤석열 정부를 밀어준 거냐고. 탄생시킨 거냐고.
그 검찰총장 시절에 그 외압, 그 외풍 속에서도 꿋꿋하게 자기 원칙 소신을 견지했던 그 모습을 보고 그래 좀 믿을만 하겠다. 뭐 제대로 똑부러지게 좀 하겠다라고 맡겨둔 건데 지금 하는 거 보니까 똑부러지게 하는 게 하나도 없어. 전 말뿐이야. 예, 창원지법의 이 법원 판결도 웃깁니다. 예. 금속노조 올 한 해 예산이 금속노조 자체 예산이 594억이래요. 예? 하루 예산 그걸 1일치로 나누면 1억 6천만 원이래요. 근데 이행강제금이 300만 원이에요. 퇴거 이행하겠습니까? 법원 결정을 이행하겠습니까, 여러분? 예, 이게 거의 조폭 깡패 집단처럼 돼 있는 이 폭력 집단이나 마찬가지인 민노총, 산하노조 포함해서요. 정부 당국의 무능력이 뭐냐면 빤히 알면서 안 하니까 무능력한 거예요. 그 다음에 무기력한 거죠. 공권력이 있어나 마나잖아요. 공권력이 뭐 필요해서 쪽수 많고 떼쓰고 배째라 그만인데 그렇잖아요. 법이 있으면 뭐해? 안 지켜지는데 그걸 실행하지도 않는데 그냥 도서관에 법전 속에만 있는 법 무슨 필요가 있나요? 예? 이거 하루 300만 원 이행강제금이 겁나가지고 파업 중단할까요? 예? 한번 보십시오. 법원이 얼마나 현실 인식이 없냐 하면 이제 법원 이야기로 조금 옮겨가야 될 것 같아요. 이 대우조선 덕후 그 점거 불법 점거죠. 48일 됐다고 하죠. 회사들이 입은 손실이 매출 손실만 5천억 이상이라 그러잖아요. 6천억 정도 된다 그러죠. 자, 협력업체들, 하청업체들 줄폐업 도산하고 있어요. 이게 하루 300만 원으로 해결이 됩니까? 단순 이걸 이제 법에서는 이익 형량이라 그러죠. 법익 형량, 이익 형량이라 그러는데 아니 지금 지금이 응? 청계 피복 노조 점거 농성하던 그 시절이냐고요. 어? 하루 300만 원 이행 강제금으로 이게 풀릴 거라고 법원이 판결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게 행정재판이라고 해서 양형 기준이라는 것도 없나요? 양형 감각도 없나요? 이럴 정도로 멍텅구리 그냥 딸딸 법만 외워가지고 자격 따서 법대에 앉아 있나요? 네? 이걸 판결이라고 하고 있나요? 지금은 전태일이 분신 자살하던 그런 시절의 노조가 아니라고요. 어? 슈퍼갑이라고요. 정치 권력을 좌지우지할 정도로 엄청난 폭력 조직화되어 있는 노조라고요. 에? 법원이 이렇게 정신이 시대 감각이 없을까요? 이렇게 정신 못 차릴까요? 이거는 그냥 불법 계속 하라는 거죠. 그냥 사법부 체면 차리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우리는 우리대로 체면 차리고 너는 너대로 알아서 해라. 껌값 아니냐 뭐 이런 거는 거예요? 도대체 뭔가요? 지금 최근에 창원 쪽에서는 이 법원이 계속 문제되는 게 있어요. 그 청소년 보호 관련해서 판결도 있었죠. 그 엉터리 판결 낸 거. 네? 가정으로 돌아가라고 판결 낸 거. 네, 창원 쪽에 지금 판사들 정신 좀 차려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법원은 법원대로 지금 속을 썩이고 있고요. 그렇죠? 뭐 하기 좋은 말로 법원 판결 결정 그다음에 협력업체들 줄도선 나는 거 많이 보면서도 막무가내인 이 노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만 그렇게만 이야기할 수 없는 현실이 너무 딱한 거죠. 윤석열 정부 자신도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은데 안 하는 거죠. 법 집행, 공권력 집행을 엄정하게만 뭐 되게 특별하게 엄정할 필요도 없어요. 원칙대로만 해도 이게 상당 정도 정리가 될 텐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잖아요. 문재인 정부 때 하던 그
제인산성 시기에 그런 어떤 공권력도 볼 수가 없어요. 이 불법 점거 법원 판결이 내려지면 공권력 투입해서라도 정리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뭐 요순 시대인가요, 지금? 이러면서 기업가 정신 이야기합니다. 뭐 어떻게 기업가 정신을 발휘할까요? 산업 현장이 기업할 수 있는 텃밭이 다 황폐화되고 있는데, 불법 집단에 의해서 점거되고 있는데, 무슨 기업가 정신이요? 뭐 기업가는 어디 뭐 호구예요? 이런 염장 지르는 소리만 계속하고 있습니다. 한다는 소리가 기업 투자를 발목 잡는 시행령 규제, 이거를 선보겠다. 그래요. 좋아요. 이게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까요?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까요, 여러분? 시행령 규제를 손보려면 시행령 규제 시대 한 시행령 자체를 폐기해야죠. 이것도 주물럭주물럭 하면요. 하나를 규제 개혁한다면서 거기에 얼기설기 두 개, 세 개가 붙어요. 그래서 계속 규제 개혁 이야기를 할 때마다 규제법이 계속 만들어져 왔어요. 지금 또 국회에서 하루에 3건, 평균 3건요. 무더기로 쏟아지지만 어느 법이 어떻게 통과되는지 우리가 미처 알지도 못하지만 하루 평균 3건씩의 규제법이 쏟아지고 있어요. 국회가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규제의 전당이 되고 있어요. 그 부분을 언제 다룬다 그러면서 지금 못 다루고 있는데 국회가 지금 저래요. 국회 저렇고 사법법원 저렇고요. 그나마 행정부에 기대를 하고 그나마 막힌 숨통을 좀 틔우나 하고 있는데 행정부 꼬라지가 이 꼬라지 말뿐이에요. 아무것도 안 해요. 양만 올려요. 떠내면서 이것 뭐 끄집어내서 서랍에서 끄집어내서 만지작거리는 건 많은데 하는 건 없어. 이게 뭐 만지작거리면 뭐가 좀 될라나 싶으면 안 해. 이전하고 똑같아. 아무것도 하는 게 없잖아요. 보십시오. 뭐가 있나요? 2달밖에 안 됐으니까. 2달밖에 안 됐어도 할 수 있는 게 참 많았어요. 안 했어요. 지금까지도 안 하고 있어요. 앞으로도 한다라는 기대를 크게 못 하겠어요. 저는. 말은 계속 나와요. 말은 계속 나와요. 이게 염장 지르는 거죠. 갈증 나는 사람한테 계속해서 더 갈증 나게 만드는 거죠. 네. 무슨 놈은 회의는 좋아해. 또 회의. 안 되는 집구석에 회의가 많다고 회의는 또 해요. 네. 지금 경제단체에서 정경련 포함 경제단체에서 시행령만으로 할 수 있는 거 103건을 정부에 건의했다라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어떻게 정리되는지 한번 보죠. 네, 보죠. 예,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에서 집중 논의하겠다는데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죠. 지켜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외국 자본들이 대거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시겠지만, 자, 이게 아직 우리 금리가 미국 금리보다 높아요. 그리고 금리가 더 높은 데에 돈이 가는 게 정상이잖아요. 금리가 더 높은 데도 빠져나가고 있어요. 네. 지금 우리 재정적자, 상반기 재정적자가 100억 달러 넘었었죠. 그렇죠? 지금 증시에서 빠져나간 외국인 자금이 160억 달러라 그래요. 예, 중국, 인도 다음으로 많이 빠져나갔다 그래요. 160억 달러요. 자, 160억 달러가 빠져나가면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지금 현재 6월 말 현재 외환 보유액이 그러니까 5월까지 한 달 전보다가 94억 달러가 줄었어요. 지금 현재 우리 외환 보유고가 충분치 않습니다. IMF 권장 외환 보유액이 얼마입니까? 6,810억 달러를 보유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위기에 대비해서. 근데 우리가 실제 보유하고 있는 외환 보유고가 얼마예요? 4,383억 달러예요. 예, 2천억 달러가 부족해요. 그런데 지난 한 달 동안에 이 환율 때문에 국제 세계 인플레 영향으로 미국의 금리 정책 등등의 영향, 달러화 강세했죠. 소위 말해서 슈퍼달러라고 하는 이 달러화 강세의 영향을 받아서 94억 달러가 한 달 만에 빠져나갔어요. 예,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죠. 우리 지난 시절에 IMF
국가부도 위기에 몰렸던 그 외환 위기 경험 생생하시잖아요. 금반지 빼고 뭐 난리를 쳤다. 간단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지금 한 달에 94억 외환 보유고가 줄었어요. 달러가 줄었어요. 자, 그런데 이게 대비책이 있나요? 뭐 한미 통화 스와프라도 지금 단단하게 되나요? 그나마 뭐 안보 동맹부터 해서 지금 한미 관계가 빠르게 좀 회복이 되고 있어서 그나마 그래도 최악의 상황은 모면할 수 있겠다라는 희미한 기대는 할 수 있겠지만 장담할 수는 없잖아요. 약속은 해야 하는 거니까. 그렇죠? 다행히 뭐 한미 재무장관 회의가 곧 있대요. 곧 있다는 건데 지금 그보다 더 큰 그건 뭐 통화수화부는 좀 그나마 그래도 최후의 보루는 지킬 수 있다고 보더라도 무역 적자 문제 해결해야 돼요. 예. 이 공환율 문제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이 판국에 지금 기업가 정신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 그것만 이야기한다 하기에는 좀 외람된 표현입니다만 그러고 있습니다. 예. 죽고 나서 하나 기업가 죽일 놈이야. 예? 노동은 완전 무법천지야. 이걸 뭐 법원도 무시, 행정부도 안중에 없어. 그렇죠? 자기 노조는 또 안중에 없잖아요, 지금. 지금 보십시오. 어느 정도로 갑질입니까? 지금 올 초부터 집중적으로 작년 올 뉴스가 많이 나왔죠? 비노조원들에 대한 폭력 사태들, 예, 쿠팡 노조, 뭐 각종 화물 연대들 현장들 보셨죠? 파리바게뜨 운송 노조 뭐 이런 것들 보셨잖아요. 비노조원에 대해서도 그렇고 지금 대우조선 정건홍성은 노조원에 대해서도 지금 그래요. 지금 오죽하면 사원들이 지금 파업 못하게 현장 지키려고 인간 띠 잇기 운동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문제를 뻔히 보고 있을 텐데 매일 보고를 받을 텐데 지금 한가로운 변양균 책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변양규의 칭찬 듣는다고 이 경제팀이 뭐 진짜 잘하는 것 같아요. 뭘 하고 있는데요? 뭘 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잘하고 있다. 겨우 2달밖에 안 돼서 한 게 아무것도 없어. 근데 뭔 칭찬을 해? 재밌잖아요. 진짜 거듭거듭 윤석열 정부에 당부하는데 현장에 잔뼈가 굵은 사람, 머리 먹물이 튀어 있는 사람 말고요. 어? 입잘 듣는 사람 말고 현장에 잔뼈가 굵고 내공이 있는 사람들, 그 실천력 있는 사람들을 보고 싶다는 거야. 그런 사람이 필요해. 응? 외군이 밀려오는데 신립처럼 뻘에 진치는 그런 먹물들, 범생들이 필요한 게 아니라 거북선을 만들고 전장을 뛰어나가는 그 기백이 있는 현장의 인물, 이순신 같은 현장의 인물이 필요한 시절이라고. 아시겠어요? 아시잖아. 뻔히 알면서 계속 지금 현재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냥 당황해서 준비는 안 돼 있고 우왕좌왕 하는 거잖아.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보실게요. 저는 윤석열 정부 준비가 안 돼 있고 우왕좌왕 한다고 봐요. 인수위 시절 헛보냈으니까 이 정부가 뭘 하겠다라는 정확한 로드맵도 그림도 없는 거지. 우리는 이거 할 거예요라고 내세울 표 하나 없는 거지. 그래 놓고 지금 예, 지금 당에 들어가서 정당에 들어가서 저짓하고 있습니다. 무슨 뭐 밥 먹고 다니고 팀 그룹 사교 클럽 하고 있어요 지금. 예? 보셔야죠. 이거는 리더의 결단이 결정한다. 리더가 너무 온정적이고 내 사람 감싸기. 예? 너무 온정주의에 빠져 있다. 그렇게 뭐 분야별로 실력 있는 사람들로 한다면
근데 가만 보니까 분야별 실력 있는 사람이 전부 내 아는 사람이야. 20년 전에 아는 사람, 30년 전에 아는 사람, 뭐 내 아는 사람이야. 인재를 찾겠다는 정말 이 시절에 이 나라 이 백성을 이 상황을 타개할 인재를 찾겠다는 간절한 절박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매일 그냥 공무원 출근하듯이 출근하고 뭐 하루 열심히 결제서를 올리는 거 결제하고 보고받을 거 보고받고 퇴근 시간 되면 퇴근하고 네. 이런 거지. 네.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건 좋은데 이게 부장이 해야 될 일이고 사장이 해야 될 일이잖아. 사장은 하루 종일 사무실에 안 나오고 골프장에 있을 수도 있고 밖에 사람 만날 수도 있고 쉴 수도 있어. 네? 그렇지만 부장, 과장 속된 말로 빼이 치는 거잖아요. 매일 출근하고 시간 맞춰 출근하고 퇴근하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뭐 실무진으로 아주 일 열심히 하는 모범적인 공무원을 보는 거지 정말 이 나라를 이 백성들을 안심시키고 희망이 있게 끌어갈 리더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그인들 출근 제때 안 하면 그 출근 시간 좀 지각했느니 뭐 언론에서 이렇게 물어뜯게 하면은 그거 뭐 모범생 제때 출근했는가 하려고 또 오체리 입고 나와가지고 또 뭐 한마디 하고 이게 무슨 필요 있냐? 이게 무슨 필요 있냐? 출근 도장 열심히 찍는 게 국민들한테 어떤 위안이 될까라는 거지. 네? 과학 방역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지금 확진자가 계속 쏟아지면서 과학 방역 흔적을 볼 수가 없어. 이전에 정치 방역 그 별나게 요란스러웠던 정치 방역보다가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 국민들이 보기에. 언론이 다 하고 있어. 언론이 다 하고 있어. 근데 언론이 이게 정제된 뉴스가 아니야. 그냥 막 자기 장사되는데 광고 수입되는 언론 뉴스만 쏟아져 나와. 정부 뭐 하는 거예요? 윤석열 정부. 과학 방역 어디 갔어요? 법과 원칙 어디 갔어요? 지금 기업가 정신은 뭐 그렇게 이 상황에 이 엉망진창인 이 상황에 기업가 정신만 이야기하면 기업가 정신이 살아나나요? 이래도 죽이고 저래도 죽이고 뭐 아무 데나 소환하면 되는 게 기업가예요? 기업인 거예요? 또 윤석열 정부도 이렇게 기업 희망 고문만 하고 또 필요할 때마다 동원 부대로만 써먹고 쭉정이처럼 버릴 거예요. 지금 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실효성이 없잖아요. 네? 분명한 실천적 지표를 보여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땅 짓고 헤엄치기, 법과 원칙이라면 선거제도 이건 법만 법과 원칙만 적용하면 다 되는 거예요. 자, 거기서부터 법과 원칙을 찾아야 된다고 저는 봐요. 자, 노동 현장의 법과 원칙 지켜야죠. 공권력 뭐 하는 거예요? 그러라고 월급 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공권력 뭐 하는 거예요? 내 밥그릇 내라라고 시위하는 공권력? 삭발하는 공권력? 그거만 하면 되나요? 자,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그냥 뒷짐지고 있으면 어떡할 거예요? 예, 기업가 정신 이야기 나오니까 변형균 이야기 들리니까 슌페터 이야기 들리니까 갑갑한 마음에 또 한 말씀 드렸습니다. 자, 오늘 하루 또 이제 화이팅 하시고 내일 또 뵙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